저도 20살 때는 너무 막막했던 때가 있었어요. 불안하고 뭘 해야 하는지 감조차 안 잡혀서 한밤중 발밑이 안 보이는 호수를 걷는 느낌이었죠.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현실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나만 이렇게 방황하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살에는 이것만 알았어도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진 않았을 텐데 싶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막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3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만약 그냥 20살은 원래 이런 거야. 누구나 다 그러니 그냥 친구나 만나고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20살에 했었으면 좋았을 것 첫 번째, 투자하기, 두 번째, 저축하기, 세 번째, 저장하기입니다. 아니 막막할 때 보라면서 갑자기 투자하라 그러면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또 20살인데 돈이 어디 있다고 갑자기 투자를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제가 말하는 투자는 막막함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투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하기도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속물 같지만 사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앞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저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저장하기는 20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막막하고 불안한 순간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 나에게 투자한 경험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막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에게 투자하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투자할 주식을 추천해달라 질문한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f you had to pick one stock to bet on, which would you choose? And what specifically enables that stock to do very well and might very likely be a difficult market? Well, I'll tell you something even better than that one stock.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be exceptionally good at something. If you're the best doctor in town, if you're the best lawyer in town, if you're the best whatever it may be, whatever abilities you have can't be taken away from you. They can't actually be inflated away from you. So the best investment by far is anything that develops yourself. And again, not taxed, so that's what I would do. 버핏이 말했듯 나에게 투자한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투자하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이걸 통해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경험이 됩니다. 내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한테 투자할 돈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도 투자하면 좋지만 체력과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지만 20살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없애고 싶어서 단순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알바 2개로 투잡도 해봤고 평일엔 직장인으로 주말엔 식당에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토, 일 연속 근무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런 투잡을 3번 정도 해봤는데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더라도 3개월 넘어가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더라고요. 사람이 눈 뜨면 일하고 집에선 잠만 자고 바로 출근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당장 버는 소득이야 늘죠. 근데 이거 오래 못 가요. 통장 잔고 늘어나는 건 진짜 그 순간뿐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덤이고요. 제가 3번째 투잡을 할 때 느꼈어요. 차라리 공부해서 월급을 올리는 게 더 낫겠다고요.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내 체력을 갈아놓을 게 아니라 그 체력과 시간을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살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잠깐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나의 가치를 키우는 것부터 투자하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책을 읽는 것과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직무 공부입니다. 물론 저와 비슷하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학생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도움되는 책이
책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뭐든 좋으니 우선 경험을 쌓는 게 좋아요. 먼저 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책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 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려주는 책을 읽는 걸 추천드려요. 일과 관련된 책은 당장 저의 가치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기계발서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그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 사고방식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라면 단순한 사무보조, 알바라면 서빙, 편의점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도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 작은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일의 전체를 생각해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책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 본질을 더 잘 알게 되고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쉬운 일 하나라도 깊이 있게 해내는 그 마인드가 내가 앞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로 작용을 해요.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의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니 틈틈이 책을 통해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돈을 주고 사도 좋지만 집 근처에 공공도서관에만 가도 나에게 필요한 책은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강의 듣기입니다. 요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죠. 흔히 유튜브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많고요. 다른 사이트는 클래스 101, 인프런이나 직무 관련 멘토링 수업 등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 실력을 키우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치지 않을 정도로 꾸준하게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료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금액은 무료부터 몇만 원대에서 많이 낼 때는 달에 60만 원 이상까지 나에게 투자하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저처럼 강의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가 절대 아닙니다. 무료로 하면은 제일 좋고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배움에 있어서 충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거나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영상이 없거나 또는 어떤 걸 나에게 투자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평소에 관심 있던 걸 경험을 해보세요. 20살부터는 성인이니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든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경험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도움이 돼요. 만약 내가 관심 있는 게 없다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걸 한 번씩 시도라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게 잘 맞는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일단 시작을 해야 나에게 맞고 안 맞고를 알게 됩니다. 저는 저에게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은 뒤로 하고 싶은 걸 하나씩 다 해봤어요. 어느 날은 웹툰 그리는 학원도 갔다가 운동도 배우고 싶어서 크로스핏, 스쿼시, 가라데도 해보고 진짜 뜬금없이 드럼이랑 일렉기타도 배우는 등 관심 있는 건 다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본 게 다 다른 분야고 제가 8년간 일했던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은 걸 해보니 적어도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투자로 나를 알게 되니 불안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데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된다면 소액이나 무료로 1일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아야 해요. 그 이유는 시작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고 또 막막하고 불안함이 사라져서입니다. 경험이 적을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할 때 겁부터 나게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장비는 어떤 게 있어야 하나 이런 걱정부터 앞서게 돼요. 반면에 뭔가 시작하는 걸 많이 경험해보면 이런 걱정은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이 많아야 어떤 일이든 쉽게 터득하는 요령도 생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뭐든 시작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니 경험을 위한 시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해외에 이런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젊을 땐 돈이 없고 어른은 시간이 없으며 나이 들어선 에너지가 없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책, 강의, 경험으로 가치를 올렸으면 합니다. 나에게 투자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덜 불안한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저축하기입니다. 앞에 나의 가치가 아직 안 올라가서 월급이 아직 귀여운 상태인데 저축을 하려면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숨만 쉬는 정도로 절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절약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그래서 그 순간 소비 욕구가 폭발하게 되죠. 저도 20살 초반부터 중반까지 돈을 진짜 못 모았어요. 일하다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돈 쓸 일이 생기고 일주일 내내 절약하다가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의미가 있나 하고 현타도 오고 그랬죠. 그래서 저축을
하는데 더 큰 돈을 벌 때를 대비해 연습한다고 생각하면서 저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막연히 저축부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알아서 가계부를 써주니 어플을 설치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해보세요. 그럼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도 눈에 보입니다. 조금씩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저축해본 경험이 있어서 금방 다시 저축을 하게 되고 목돈도 금방 만들게 돼요. 살다가 지치고 막막할 때 실질적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건 든든한 통장 잔고입니다. 물론 가족, 친구, 지인도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나게 해주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퍼서 올 때는 자전거에서 오는 것보다 벤츠에서 오는 게 낫다는 말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를 현실적으로 지탱해주는 근본은 내가 쌓아올린 잔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저장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한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경험과 기억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경험할 당시에는 생생한 기억이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이 축약되고 미화가 돼요. 이건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의 실험으로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경험을 막 했던 당시에 기억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할 때마다 재구성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듯 20살의 한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상하면 할수록 계속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생생한 경험을 불러올 수 있게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은 내 경험을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일만 하고 경험을 하면 끝이 아니에요. 일을 통한 경험으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현타가 올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때 기록한 걸 보는 거죠. 스스로 걸어온 길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어떤 일이든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제곱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할 때 이력서 같은 걸 쓰잖아요. 거기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진짜 많아져요. 이직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내가 올 한 해 동안 한 업무 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100%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발판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 기록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을 읽고 자기 평가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평가서이긴 하지만 내 경험을 기록하기에 가장 최적화해서 만든 템플릿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서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그런 기록의 지표를 만들어 두세요. 템플릿은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였습니다. 20살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막막하고 불안했던 시기였어요. 처음에 나에게 투자하고 저축하고 저장하는 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오히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명언이 있어요. 늦었을 때가 가장 늦었으니 빨리 시작해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인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죠. 다만 그 공평한 걸 가치 있게 변화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